87번째 출제 테마 해제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해제에 포커스를 맞추죠. 특 A급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계약 총칙 마지막 테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요 콘서트에 보면은 가왕은 언제 나오죠?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혹여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난 좀 인생에서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왕이다. 부왕이 뭐냐? 부왕 뜨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왕이다. 나는 부왕이니까 가장 나중에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저 역시 홍쌤도 지금 18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7번째 테마 해제입니다. 자, 내적으로는 첫 번째, 법정 해제권 발생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해제권도 하나의 권리죠. 권리는 두 가지에서 우리 민법적 관점에서는 하나는 법률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제권인 법정 해제권. 자, 이게 과연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 발생 여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해제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관련자 간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특히 이제 제3자가 이러한 해제에 따른 보호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그 해당 여부를 우리 또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해제할 때 최고를 원칙적으로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고를 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생략 가능 여부도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첫 번째 연계되는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법은 딱 하나의 화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해제라는 것도 해지라는 것도 결국은 뭐다? 그렇습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자, 우리 한 권 24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봤던 민법의 첫 번째 테마였죠. 51번 테마. 법률사실에서 보시면은 법률사실에서 자, 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우리 법률행위에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가지고 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뭘 다루고 있다? 그렇습니다. 법률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와 연관이 되겠고요. 또 하나 물권행위의 유인성. 자, 우리 물권도 파트 두 번째 나누죠. 3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315페이지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면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쭉 보면 무효, 취소, 해제.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 실효가 되겠죠. 그랬을 때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아니겠습니까? 즉 해제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물권행위마저도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물권도 발생되지 않게 되는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또 관련된 게 317페이지 오른쪽 날개 박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제로 인해서 원인행위, 채권행위를 말하겠죠. 이게 무효가 된 경우에 당연히 물권행위도 무효고 따라서 뭐예요? 물권변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겠죠. 따라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말소등기 없이도 물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뭐입니까? 복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권행위 유인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또 우리 총칙 그다음에 물권 파트하고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되는 게 있죠.
우리 해제가 있고 합의 해제가 있습니다.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다르죠. 하나는 합의가 없고 하나는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죠, 전혀. 그래서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입니다. 해제 계약. 그래서 계약이다,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248페이지에서 처음 했을 때 아마 제가 그 구별하는 거에서 중요한 예로 해서 해제하고 합의 해제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248페이지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에 반해서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그렇죠. 계약에 해당이 되죠. 단독행위가 아니라 동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하는 게 그쪽에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법정 해제권 발생 여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 그거를 충족하면은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걸 충족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421페이지 법정 해제권 보니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이 된다. 그런 해제권을 우리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법정 해제권이다 불러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다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자, 이행지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보통 이행의 경우에 이행지체는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에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고요. 자,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겠죠. 불완전 이행은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추환이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 자, 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 있죠. 이행지체. 그래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 불능. 이거 있죠.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 생략 가능한 경우 바로 밑에 있죠. 6가지. 그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해제 시 관련자건 법률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42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423페이지. 자, 해제의 효과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소급표, 원상회복음 후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548조 1항이 바로 이제 그걸 나타내죠. 원상회복음.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단서에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자, 원칙적으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하고 후를 또 구별을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그 자는 제3자에 해당이 돼서 앞에 저번에 548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이 돼서 보호를 받습니다. 해제가 되더라도. 자, 그리고 해제 후인데 아직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렇죠. 그 제3자인데 선해야 돼, 이자는. 원칙은 선악 구별이 없죠. 근데 여기는 예외는 선해야 된다. 즉 악의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자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해제를 봤는데요. 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정리하자면 해제하고 비교되는 게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그랬죠. 422페이지입니다. 자, 쭉 보면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겠죠.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이자 같은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해제 계약이 해제는 아니지만은 그 해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또 구별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사례죠. 민법은.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해제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둘이 계약금만 받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해제 과연 가불이 이제 토지 공유자입니다. 병에게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채무 불이행 시할 수 있다 이거죠. 최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해제 의사 표시를 우리 관련해서 불가분성으로도 연계해야 돼요. 547조이랑 전원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 해야 됩니다. 이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리권 받아가지고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는 안 돼요. 즉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갑자기 폭등했어.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해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의 직고 발생 사유에 우리 사정 변경은 없었죠. 그 다음에 제3자 과연 권리를 보호받느냐 못 받느냐.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취득하냐. 선이면 취득을 하지만 악이면 취득을 못하죠. 자, 이랬을 경우에 가불이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할 수가 없겠죠. 정의.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고 없음. 권리의 유무를 구별하는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럼 기출